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임경입니다. 오늘은 제2강 화장품 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법이라는 게 있다면요, 화장품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법에서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영업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을 잘 만드는 사람, 화장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장품 제조업이라는 허가를 내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업이 있습니다. 자, 제조업을 먼저 보시면은요,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하면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파는 사람, 즉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조해서 직접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을 보시면 직접 제조하는 영업, 그리고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을 위탁받아 제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어떠한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만들어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남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OEM, ODM과 같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요, 바로 다에 해당되는 화장품의 포장을 일부 하는 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할 때에 나는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 단지 충전만 해줄래. 충전은 우리가 1차 포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차 포장만 해주는 것도 제조업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만들지 않고 충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기만 드리고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화장품 판매업을 보시면은요, 화장품 판매업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한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두 개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자, 나 같은 경우에 제일 많죠, 그죠? 자, 화장품 제조업자한테 내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뒤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OEM, OD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인 화장품의 주인이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자,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흔히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직구처럼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구매해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를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러한 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에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또 다른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즉, 대용량의 내용물을 소용량으로 소분하는 거죠. 즉, 이때 나오는 내용물이라고 하면은 소비자용, 그러니까 즉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한 그러한 유통 화장품이 해당되지가 않고요. 벌크라든지 또는 반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반제품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료를 추가해서 우리가 혼합하여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벌크 제품, 대용량 벌크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소비자용 화장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합의돼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은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등록 허가제라고 해서 등록 필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나 또는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화장품이 문제없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의 매뉴얼을 보고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등록 허가제라고 해서 등록 필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요, 신고 허가제, 신고 필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미용실을 할 때에도 미용실에 합당한 문서와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용실 허가가 나듯이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합당한 서류와 그리고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은 허가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 이러한 장사를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 허가제 그리고 신고 필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장품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알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 영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는데요. 자, 화장품 영업자의 의무를 보시면은 화장품 제조업자의 의무,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요.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제조업자의 의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제조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기록, 기구,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세한 것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화장품 법에서는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총리령이 정하는 거는 바로 시행규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를 보시면은요, 품질관리 기준서, 그리고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서라고 해서 이러한 기준 매뉴얼을 가지고 화장품을 품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준수사항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세한 준수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봐라 이러한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반드시 보고를 해라. 즉, 화장품의 품목 보고, 전 성분을 보고하는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외워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를 보시면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의 시설, 기구, 관리 방법, 혼합, 소분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를 해야지만 되고요. 자, 안전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은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있다라는 뜻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혼합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를 했다면 반드시 설명을 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긴 내용들을 보셔야만 되겠죠. 맞춤형 화장품 관련된 내용은 제4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자의 교육의 의무라고 나오는데요.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고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즉, 취업을 했는 직원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직원이냐면은 자, 보시면은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업자가 아니라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직원들이죠. 자, 이러한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때 보시면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아닌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첫 해는 집합교육을 하고 두 번째부터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교육청에서 식약처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4시간에서 8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그리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내용을 한번 보시면 화장품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관련된 사항, 즉 최근에 바뀐 법령이라든지 또는 주의해야 되는 법령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화장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서 취급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품질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도 배우도록 되어 있고요.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령들을 한 번 더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이러한 직원이 아니라 사장한테 교육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화장품 제조업자 및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사장님이죠. 자, 그 사장님한테 이러한 교육들을 직원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듣도록 명령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에는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왜? 법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에 취해지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4시간에서 8시간 이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잘못을 했는 자라고 하면은 자, 밑에 보시면 자, 사각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았죠. 자, 영업의 금지를 위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부분이죠. 행정처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시정명령이라는 거를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아주 가벼운 잘못을 했을 때는요, 공무원이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시정명령이 뭐냐 하면 그냥 잔소리예요, 잔소리.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해놔. 왜 이 문서 안 썼어? 이 문서 써. 왜 이런 거 안 했어? 이렇게 시정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몰라서 못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무조건 벌금을 때리거나 또는 영업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법을 몰라서 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는 너무 많이 모르면은 교육을 한번 받으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제조업, 그리고 책임 판매업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 둘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 본래는 지정되어 있는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2개 이상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서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영업자를,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책임 판매 관리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즉,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등록은 우리가 대부분 책판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등록을 하는데, 한 명은 등록하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등록 안 된 직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1순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조제사를 우리가 한 명 이상, 즉 2명, 3명, 4명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등록 안 된 또 다른 직원이나 이런 자가 교육을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팁에 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는데요. 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즉 책임 판매 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라는 거,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관로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시험 칠 때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영업자들이 우리가 화장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업자 등록을 낸 뒤에 식약처에다가 이러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받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이 안 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정신질환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류의 중독자. 이 2가지는요, 우리가 제조업은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 판매업이라든지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정신질환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어떻든 제조업자의 경우에는요, 정신질환자, 마약류의 중독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그러한 경력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직 복권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식품을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의약품이나 이러한 것들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째 보시면은 영업 등록이 취소가 됐는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 자,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요. 책판업자와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3, 4, 5 이렇게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제조업자는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가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네, 화장품에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봐, 화장품에 이상한 것을 넣을까봐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단 최근에 생긴 조항이 하나 더 있죠. 보시면은 전문 의사가 화장품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2020년도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칠 때 아주 교묘하게 그 사소한 단어로서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허가를 받아서 이제는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문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 서류는 관할지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왜 식약처에 등록을 안 하고 지방에 있는 식약청에 등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식약처는 최고의 대장이고요. 근데 그 대장한테 모두 문서를 전달한다면 식약처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시켜서 각 지역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식약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할 지역 식약청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우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 거 맞고요. 자, 제조업을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정신질환자가 아닌지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닌지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표자에 대한 의사 진단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러한 의사 진단서에는 보시면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는 진단서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제조업을 한다면 이 공장을 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설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내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는 제조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꼭 내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1종이냐 2종이냐 그리고 공장이냐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하고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제조시설 내역서는요,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맡기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본인들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제조실인지 포장실인지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조시설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려서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조실, 포장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어떻든 이러한 시설 내역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조시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또는 이러한 시험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다른 곳에 내가 위탁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위수탁 계약서가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자, 당연히 시설의 평면도도 들어가겠죠. 제가 금방 설명했던 이러한 구조로 그려놓는 것이 바로 시설 평면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낸 뒤에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자,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식약처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조 작업을 하는 경우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즉, 쥐,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은 어떠한 한 문구가 나오면은요, 그에 대한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방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 주변 하단에 보시면은 네, G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장도 똑같이 바깥에 1층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돌아가면서 다 주변에 G트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즉, 날파리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는 출입문 입구 상단에는 우리가 자외선이 나오는 자외선 램프가 나오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막을 수 있도록 창문에는 우리가 방충망을 설치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제조,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갖춰져 있어야만 됩니다. 자,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업체에서 가루가 들어가는 그러한 원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요, 환풍기나 또는 분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려면 화장품 용기와 그리고 화장품을 포장할 수 있는 박스, 그리고 화장품 원료가 입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 원료는 원료 보관실로, 그리고 자재는 자재 보관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관소도 반드시 시설에서 들어가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시험실도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제조실을 할 때에 이러한 시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위수탁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자, 당연한 얘기고요. 이러한 것들도 위수탁 계약서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시설 동선을 보시면 탈갱이실, 보관실, 측량실, 조제실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가 화장품 제조를 할 때에 동선이 엇갈리게 되면은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시설 동선을 만들라고 예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구분에 따라 시설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구분에 따른 시설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일부 공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부 공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제조소에서 화장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원료가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보관실로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화장품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보관실에서 우리가 원료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측량실로 가겠죠. 자, 측량실로 저울로 정확하게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측량을 하고요. 측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조실로 입고가 됩니다. 제조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제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조소에서 우리가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충진을 하죠.
자, 충전이라는 말이 본래는 정상적인 단어지만 옛날부터 충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충전과 충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맞는 표현법은 충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충전이라고 하면 1차 포장을 의미합니다. 즉, 화장품 용기에다가 화장품을 담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포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차 포장을 실시합니다. 자, 2차 포장에서는 박스에다가 화장품을 담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용기에다가 우리가 날짜와 그리고 제조 번호를 표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모든 과정 자체가 제조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화장품 제조업자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다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법령에는 일부 공정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조소라고 하면 즉 제조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요. 제조업자는 이 모든 시설을 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충전 전까지 제조 벌크를 만드는 단계까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1차 포장까지 하는 여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포장은 사실 화장품 제조소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알바로 줘도 됩니다. 왜? 화장품 내용물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밀폐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은 우리가 제조소에서 벌크나 반제품을 만드는 정도까지 또는 충전까지 해당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술이 없어서 나는 충전만 하는 제조실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1차 포장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시설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이나 기계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차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뜻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은요.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구나 시설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뜻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원료,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 업체나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실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험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이러한 시험을 하고 화장품의 품질 성적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자,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에서도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식품의약품 수출입협회에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입협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의뢰를 많이 하겠죠. 자, 제품 상호 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에 다른 물품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죠.